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촬영 장소가 저희 서울대학교 외과의 입원실입니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왔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전면 유리여서 시티뷰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가을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봤었는데 병실도 좀 보여드리고 그런 의미로 여기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기능의학 검사의 한 종류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인해서 나름 식단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부가적으로 이제 만성 피로나 두통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반복적인 피부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장누수 증후군, 새는장 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통 저희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종류를 찾기 위해서 보통 권유를 드리는 검사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알러지는 이제 급성 알러지죠. 이제 접촉이 되면 이제 두드러기가 나고 붓고 발진이 생기는 그거는 보통 이제 이뮤노글로빈 E 그리고 히스타민 분비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이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는 말 그대로 지연성입니다. 그 잠복기가 있고요. 또 반응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뮤노글로빈 G4라고 하는 항체에 의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위장관에 있는 점막에 이런 지연성 알러지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뭔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좀 드려요. 아직은 뭐 근거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도 또 본인이 나름 이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같은 이제 도움이 되는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한테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검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검사가 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 검사 시행했던 분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다빈도로 나오는 음식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업체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나 이제 결과치가 다른데 저희가 의뢰하는 검사 업체는 보통은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이제 클래스를 나눠서 0부터 6까지 나눠줍니다. 그래서 0에서 2 사이에 나온 음식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이제 3, 4 그레이드 클래스로 나오는 음식들은 이제 반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 줄여야 되는 음식으로 보통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지막 클래스 5, 6은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이 되게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가능하면 회피해야 되는 음식으로 보통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각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제품, 육류, 가금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군이 있고 생선 조개류가 있고 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콩류,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너트 씨앗,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야채류.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류군에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다빈도로 나오는 첫 번째가 우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우유가 사실은 뭐 유당불내증으로 인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 병원에 그런 증상을 오신 분들한테 이제 잘 나오는 게 우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도 흰자, 노른자를 나눠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계란, 노른자, 흰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일에서는 저희 병원 데이터가 그렇다고 뭐 엄청 N수가 많은 건 아닌데 키위하고 파인애플이 유독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생선 조개류는 대체적으로는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너트류에서는 이제 아몬드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야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늘입니다. 마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많이 먹잖아요. 또 마늘이 건강에 되게 좋은 음식 재료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 검사를 해보면은 마늘이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가 검사를 해드렸던 분 중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분이,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사시다가 가끔 한국에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제 독일에서 독일 식단으로 먹을 때는 보통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없게 잘 지내시는데, 한국에만 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가스도 차고 설사도 많이 하고 배도 불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 검사가 있는 걸 알고 혹시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늘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쭤보니까 독일에서는 사실 마늘 먹을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케이스를 갖고 모든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제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 높게 나온 대표적인 야채군에 속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장도 많이 불편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한 음주나 뭐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배변이 좀 자주 설사가 심하거나 변이 좋지 않거나 이런 설명하기 힘든 복부 불편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한번 검사는 안 해봤지만 워낙 다빈도니까 우유,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파인애플, 키위, 그다음에 아몬드, 그리고 이제 마늘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좀 이전에 드시는 것보다는 좀 피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빠졌네요. 이제 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유, 계란, 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케이크나 빵 종류는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행했던 지원성 음식 알러지 검사에서 높은 양성 반응을 보였던 음식들이라 좀 알려드렸고요. 식단 관리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용종 찾는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위내시경에서도 AI 시스템이 저희가 있었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막 조직을 띄는 게 사실은 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